가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장은 프리장에서 엄청난 하락이 있었지만 장이 시작할 때쯤에 말아 올리더니 장중에 와리가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무리. 정말 혼돈의 장입니다. 현재까지는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공포지수는 27, 장중에 익스트림, 피어까지 갔다가 종가는 피어로 마무리. 푸덴콜 옵션은 0.66, 푸덴콜 옵션이 상승 중이다. 계속된 하락을 끝내고 상승 중이라는 것은 현재는 증시가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 흐름 자체가 콜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어닝 일정은 화요일에 넷플릭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수요일에 GE 버너바, 버티브 그리고 장후에 드디어 테슬라와 IBM 발표가 있습니다. 램 리서치, 쏙슬의 주요 구성 종목이고요. 목요일에는 최근 폼이 좋은 인텔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넷플릭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테슬라. 다음 주 주요 일정은 월요일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고 화요일에 미국 연준 결제 혁신 회의,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AI 토크나 논의가 있습니다. 과연 이 화요일에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코인 시장을 끌어올려줄 재료가 나올 것인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의 코인 관련 미국의 회의에서는 회의 전의 기대감으로 전날에 오르다가 회의에서 별다른 게 없으면은 다시 한번 내리는 이런 패턴이 자주 관측돼 왔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요. 지금 코인에 대해서 별 기대는 하지 않고 있고요. 목요일에 한국의 금리 결정 동결 예상하고요. 미국 9월 주택 판매 있습니다.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사실상 금요일이 제일 중요해요. 금요일에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는데 이 노무라가 코어 CPI를 0.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무라가 상당히 잘 맞추는 증권사인데 근원 CPI를 높게 예상하고 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노무라가 틀리길 바라야 되지 않겠느냐. 10월 3주차 QQQ 주봉입니다. 0.66% 상승,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1.51%밖에 내리지 않았는데 공포지수가 피어에서 이스트림 피어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 굉장히 이거는 드문 현상입니다. 사실상 최고점이에요. 최고점 대비 1.5% 빠졌기 때문에 최고점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안드로메다 라인 터치까지 해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좋은 장이었어요. 물론 주중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이 벌어졌지만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로 마감한 상당히 센 주간이었습니다. 다만 저번 주에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이 벽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벽이 된 거죠. 이 장대 음봉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될 것이냐 주의하면서 다음 주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주봉상 추세는 나쁘진 않은 상황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추세적으로는 아직 문제가 없는 수준. 다만 이 장대 음봉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다 잡아먹어 버렸으면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음봉을 중간 정도만 회복해 줬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여전히 변동성의 장세를 예상한다. 골드를 먼저 보면은 이날이었죠. 금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금이 고점이다. 이제는 팔아야 되지 않겠냐. 무서워서 못 산다라는 말을 했었을 때 저는 금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영상을 올려드렸고 영상을 올린 후로부터 무려 18%, 한 20%까지도 상승을 한 것이죠. 물론 저는 금 3배 3배로 사서 거의 한 50% 이상을 먹고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매도를 했어요. 일단 3배는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커졌을 때 매도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요일에 금광 숏을 쳤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대장주에 숏은 안 치는데 숏을 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목요일 장 마감에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시작해서 상단 한참 위에서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장이 시작한다고 했을 시 다음 캔들은 볼린저 밴드 둥둥, 볼린저 밴드 둥둥이잖아요. 이렇게 시작할 것을 예상하고 금광 숏을 쳤습니다. 일봉 볼린저 밴드 둥둥은 그렇게 강한 숏을 칠 근거는 안 돼요, 사실. 근데 목요일 장 마감이 이 캔들이 여기 있었어요. 주봉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만약에 금요일에 금이 또 올라서 목요일 장 마감에 친 숏이 크게 손실을 보더라도 다음 주에는 금이 주봉 볼린저 밴드 둥둥이기 때문에 주봉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들어간 것이죠. 만약에 금요일에도 금광이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하면 저는 목요일에 금광 숏을 친 계좌에 물을 한 번 더 탈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아쉽게도 금광이 금요일에 크게 하락을 하는 바람에 일단은 숏은 줄 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금광 숏 GDXD를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금광숏의 최저점을 잡았는데 좀 아쉽게 되었다. 수익 실현을 일단 했습니다. 숏은 원래 줄목해야 됩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음봉을 크게 주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음봉인가? 뭐 이런 캔들이 다 있죠. 피로감은 높아지는데 뭐 딱히 지수로 돈을 벌기가 쉽진 않다. 매일 뿔나는 주지만 제자리로 마감. 그러면서 메인 상승의 채널, 이 파란색 음영의 상단은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캔들, 장대 음봉 캔들의 중간 부분에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갇혔다. 나스닥이 현재 방향이 없이 갇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과 다음날 타코, 그리고 장 마감 때쯤에 관세 발언, 다음날 타코, 다시 관세 발언 타코. 뭐하는 인간인지 자기가 뱉은 말을 단 하루 만에 뒤집어버리고 다시 또 뒤집고, 붙인 게 붙이듯이 뒤집고 뒤집고 뒤집고, 우리의 계좌도 뒤집혔다가 살아나고 뒤집혔다가 살아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다 내린다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트럼프의 입하고 트럼프의 투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 현재 상방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지만 미세하게 올라가곤 있다. 근데 하방도 미세하게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채살 패턴,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이룰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4시간 봉을 보면은 V자 반등을 이뤄내었으나 여전히 상방이 막혀 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상방에서 숏을 치고 여기서 롱을 치고 뭐 그렇게 하면은 될 것도 같아요. 지수 투자가 좀 재미없어졌지만 급격하게 내릴 때는 개별주보다는 지수 투자를 차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박스권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개별주는 급격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물려도 언젠가는 살려주기 때문에 현재는 급격한 개별주의 투자는 조금 보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엔비디아는 단기적인 하방의 지지선을 그어봤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178달러 정도 지켜주면은 계속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다. 반도체는 역시나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고 상방이 막혀 있다. 그 상방이 막혀 있는 이유가 파란색 상방의 저항이기 때문이죠. 쏙슬 같은 경우는 종가 그래도 40으로 마무리. 우리가 쏙슬이 40이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뭐 요때 8불 9불 때, 뭐 7불까지도 내렸을 때 올해 다시 쏙슬이 40불을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도 쏙슬을 갖고 있긴 있습니다. 평단 10불대짜리를 갖고 있는데 9불대짜리는 이날 익절을 했어요. 그리고 10불대짜리는 좀 더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9불대짜리를 익절함으로써 10불대짜리가 뭐 마이너스 90%가 돼도 그래도 수익이거든요. 9불대짜리에 수익금이 있으니까. 레버리지는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은 익절을 해야 돼요. 다만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은 10불대짜리는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죠. 금요일에는 뭐 기대도 안 했는데 2.4%가 오르면서 439달러로 마무리를 해줬네요. 원래 테슬라는 기대를 안 했을 때 좀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실적 발표가 좀 기대가 되잖아요. 언제나 테슬라는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키움전사의 순매수에 테슬라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으면은 그날은 테슬라가 하락하는 날, 키움전사의 순매수에 테슬라 숏이 올라와 있으면은 그날은 테슬라가 오르는 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테슬라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서 이 장기 상승의 저항선 455달러 정도, 요 정도의 터치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테슬라를 본주는 냅두고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익절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수요일 실적 발표 후에 엄청난 변동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이상 테슬라한테 고통받고 싶진 않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에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굳이 레버리지를 매도할 필요 없죠. 상승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고 하락이 나오면은 홀딩을 하며 실적 발표 후에 큰 하락이 나온다. 390달러대까지 내린다. 그러면은 테슬라를 추매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데 저는 다릅니다. 주식이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산다. 팔란티어는 좀처럼 매수의 기회를 주진 않고 있다. 검정색 하단 169달러가 되면은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 로빈 후드도 좀처럼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매수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나 내렸어요. 상당히 많이 내렸다. 다음 매수가는 121달러 정도. 상승의 채널 하단선. 아이온큐는 상당히 많이 내려주면서 쌍바닥에서 좀 반등해주는 모습,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까지 반등이 좀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 목요일과 금요일에 아이온큐 숏에 상당히 많이 개미들이 몰렸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온Q에 접근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리게티도 상당히 크게 내렸고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리면은 지지 정도는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러나 이 고점은 이미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SMR은 목요일 영상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볼린저 밴드 둥둥이었기 때문에. 조비는 채널을 다시 그려봤는데 메인 상승의 채널을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조비를 손절을 해야 될 상황이 오고 있는 상황.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평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터치하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조비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현재 코인 시장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이 비트마인은 그래도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더리움보다는 덜 내리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코인의 단기적인 반등이 오면은 비트마인은 조금 더 호들갑스럽게 오를 수가 있겠다. 현재 상황 자체는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긴 맞아요. 왜냐? 제가 그었던 지지라인이 다 이탈되었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은 이제 저항이 되겠죠. 여기서도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저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빨간색 선을 이탈하고서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반등이 오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돌파하면은 지지받고 다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상황은 뭐 좋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강하게 매수를 할 의향은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템퍼스 AI 레이더에 좀 걸린 것 같은데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을 터치하고 약간의 반등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템퍼스 AI 관심 종목에 넣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이치는 진짜 셉니다. 진짜 급등주가 아닌 종목 중에서는 솔라이치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계속 채널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여기서 한 33달러에서 한 34달러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려오면은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메인 하락의 채널이 그려지고 있고 거기를 터치하고 반등했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일단 200일선을 이탈했다. 좀 좋지 않은 상황. 아마존을 저는 소액 좀 갖고 있는데 잠깐 손절을 하고 다시 200일선 위로 올라타면은 사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의 채널 위로 올라와 준 모습 아직은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일요일 현재 29로 약간 올라간 모습. 테더의 도미넌스입니다. 코인의 화폐 단위인 테더가 전체 코인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 테더가 올라가면은 코인이 내려가고 테더가 내려가면은 코인이 올라가는 반비례의 성격을 가집니다. 현재 테더의 도미넌스가 안타깝게도 급등주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지금 시즌 종료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가니까 끝없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코인의 매수를 적극 권장하는 것은 돈을 파쇄기에 넣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 유튜버들은 그냥 지돈 아니니까 그냥 씨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유튜버는 아니거든요. 돈을 파쇄기에 갖다 넣는 행동을 저는 절대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현재 코인은 매우 위험한 상황. 테더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 코인 쪽은 이렇게 많이 내렸음에도 추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봉의 장기 지지선이었던 이 파란색 선 명확하게 이탈을 한 25년 7월부터 코인의 상승이 왔었는데 현재 주봉의 장기 지지선 저항으로 발현되고 다시 쳐내렸어야 되는데 뚫어버렸다. 주봉의 추세 전환의 초입일 수도 있다. 테더의 장기 우상향이 시작된 시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코인을 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다시 쳐내릴 수 있죠. 그러면 코인이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 현재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끝없는 터널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이 비트코인이 하락의 채널 안에 있잖아요.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하고 이렇게 좀 횡보를 해줄 때 그때 좀 살까 말까 하는 거지. 하락의 채널 안에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이렇게 될 수, 또 이렇게 막 될 수도 있는 건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을. 그럼 바닥에서 올라가는 초입에서 좀 높게 사더라도 그때 사는 거지. 지금은 살 필요가 없다. 이더리움도 뭐 좀 좋지 않은 상황.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야. 우리가 작년에 이럴 때 좀 샀잖아요. 그리고 지금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매도해도 충분한 차익 실현을 거둘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봤을 때 하방의 채널을 그리고 있습니다.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이탈하면은 명확하게 시즌 종료가 맞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될 때. 그런데 하방의 채널을 명확하게 이탈하는 캔들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확 쏟아질 것이다. 매도할 시간도 주지 않을 것이다. 반등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코인의 물량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코인의 물량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말이 있죠. 코인이 부고 나스닥이 정이다. 우리의 돈은
나스닥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며 코인이 나스닥보다 더 큰 비중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물론 저도 당연히 아직은 올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재는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주위 사람들의 추천이나 유튜버들의 추천 그런 거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자신의 뷰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차트를 조금은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주식은 막 올랐을 때 따라 잡는 게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 다시 이렇게 오르는 초입 이런 초입을 잡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런 구간에 사서 요거 먹는 이런 매매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요 구간이 바로 요 지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변곡의 지점을 찾아야 주식으로 좀 편안하게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